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화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에 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에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2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재에 밀 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2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새 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새 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복 누이와 계모를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의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 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악의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밀러가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수년 동안 당나귀는 열심히 일했으며 밀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당나귀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고 주인은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숙고 끝에 밀러는 당나귀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그를 떠났습니다. 당나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우연히 걸려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영광스러운 도시 브레멘으로 가서 거리 음악가가 되어 기타를 연주하며 생계를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당나귀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풀밭에 누워있는 슬픈 개를 만날 때까지 나무 사이를 나섰다. 그녀는 먼 길을 뛰었고 이제는 길에서 지쳤습니다. 당나귀는 개를 맞이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개는 그가 한때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한 마리의 먹이도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늙어서 더 이상 개임을 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조금 생각하고 개에게 거리 음악가가 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개가 뛰어내려 행복하게 짖었다. 그는 노래하고 드럼을 잘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당나귀 회사를 유지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나귀는 브레멘에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걸었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새로 만든 친구가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에게 왜 그렇게 불행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늙었고 더 이상 쥐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악한 여주인이 고양이를 집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당나귀는 개와 협의했고 그들은 고양이를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룹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도중에 수탉을 만날 때까지 브레멘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앉아 거시기에 목 아래로 공포로 울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 수탉이 여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서 수프를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나귀, 개, 고양이는 수탉을 그룹으로 불렀고 발랄레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극단은 밤이 될 때까지 숲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큰 나무 옆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귀와 개는 아래에서 눕고 고양이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고 수탉은 나무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빛이 번쩍였다. 수탉은 노쇠 한눈을 떴고 빛이 어두워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두막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성공적인 강도를 축하하는 4명의 강도를 보았습니다. 이미 꽤 배가 고파진 음악가들은 산적을 은신처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르익었습니다. 당나귀는 창턱에 떨어지고 개는 당나귀에, 고양이는 개에 앉았고 수탉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갑작스런 괴물의 출현에 겁에 질린 강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두막을 나갔다. 그리고 친구들은 행복하게 오두막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의 음식을 먹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그들의 은신처가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참지 않으려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사를 위해 강도 중 한 명을 보냈습니다. 밤에 숨어 오두막으로 들어갔지만 어둠 속에서 고양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밟았습니다. 고양이는 분노로 산적의 다리를 긁었다. 개는 손을 깨물었고 수탉은 머리를 쪼아댔고 당나귀는 온 힘을 다해 눈으로 발굽을 찼습니다. 그래서 산적은 겁에 질려 오두막을 빠져나와 나머지 강도들에게 끔찍한 거인들이 그들의 은신처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숲의 집에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고 스스로를 브레멘 음악가라고 불렀습니다.